새벽녘 전화를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 속에 담긴 건 행복한 소식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싸한 공기였다. 결혼해요, 엄마. 축복 대신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웃고 있는 얼굴 뒤에 숨은 냉기, 눈빛에 담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균열. 처음부터 이상했다. 너무 완벽한 소개, 너무 매끄러운 대답들,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 모성의 직감은 종종 논리보다 날카롭다. 그리고 그 직감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사랑은 때때로 가장 깊은 공포가 된다. 그날 이후 나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상대가 내 아들이더라도. 아니, 그래서 더더욱. 첫 만남부터 이상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에서 단련된 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어머니, 제 여자친구 서연이에요. 민수가 데려온 여자는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어울리는 단아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의 아들이라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순간 선생님의 아들이란 표현에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수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선생님 아들로만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병원에서 일하신다고요? 지금은 강남의 프라이빗 클리닉에 있어요. 병원 이름은 환자 비밀보호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수천 번 해온 저에게는 거짓말의 패턴이 보였어요. 지나치게 완벽한 대답, 그러나 확인할 수 없는 구체적 정보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호주에 계세요. 이민 가신 지 오래되어서 자주 못 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어려운 대답이었습니다. 민수는 행복에 젖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선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가족 사진이나.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핸드폰을 바꿨더니 옛날 사진들이 다 날아갔네요. 거짓말입니다. 요즘 누가 클라우드 백업도 없이 사진을 다 잃어버립니까? 더구나 가족 사진이라면.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캐물어요? 서연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날 저녁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서연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선생님 버릇이 남아서 학생들처럼 질문을 많이 했네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민수 씨를 위해서라면 이해해요. 그 말투와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얇은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민수에게 물었어요. 서연 씨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니? 한 달 좀 넘었어요. 근데 정말 운명 같아요. 엄마, 서연이가 제 인생의 여자예요. 한 달. 너무 짧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숙 씨,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남편 현석도 제 걱정을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눈은 속이기 어려워요. 학생들의 거짓말을 수천 번 간파해온 눈이니까요. 다음 날 민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정말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의심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노련한 교사인 저를 이제 내 아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민수가 어린 시절 모습으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엄마 도와줘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을 때 직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소중한 아들이 위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제게 서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죠. 2주 후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수야,
괜찮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네.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요즘 좀 어지러워요. 혈압이 불안정하대요. 서연이가 측정해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늘 건강했어요.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불안감을 증폭시켰죠. 병원에 가봤니? 서연이가 약을 챙겨줘요. 간호사니까 잘 알잖아요. 민수의 말에 뭔가 이상한 감각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약까지 챙기는 여자친구라니. 이틀 후 민수와 서연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연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의 눈은 초점이 흐릿했어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혼인신고 먼저 하려고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이건 정상적인 진행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30이에요. 서연이도 29이고요. 뭘 또 알아가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전의 민수라면 결코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그래도 민수야, 결혼은 인생의 큰 결정이잖니. 좀 더 시간을. 서연이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서로 사랑해서 내리는 결정인데요. 반대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순간 서연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저기를 느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표정이 순간 드러났어요. 남편 현석은 중재에 나섰습니다. 우리 애들 결정을 존중해 주자, 미수가. 민수도 이제 어른이잖아. 결국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이후 민수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기운이 없었고 말투도 느려졌어요. 한 번은 대화 중간에 무슨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제대로 된 검사를. 엄마, 걱정 마세요. 서연이가 다 알아서 해줘요. 영양제도 챙겨주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이 눈앞에서 서서히 변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혼인신고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결혼식은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민수는 저와 만나는 것을 피했어요. 전화도 서연이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 했어요. 민수야, 무슨 일 있니?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내일 결혼식에서 봐요. 사랑해요.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민수 좀 잘 살펴봐 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남편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너무 불안해하지 마.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불안감이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도사린 어둠만이 보였어요.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하얀 꽃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어딘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완벽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 가족은 정말 아무도 못 오시는 거예요?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해외에 계셔서. 그 순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늠름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도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민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조금 긴장해서 그래요. 손을 잡았더니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떨고 있었어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전신을 타고 흘렀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리고 민수와 서연이 입장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온통 민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거든요. 마치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약 30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민수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민수야!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저는 달려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누가 119 좀 불러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간호사임에도 아무런 응급 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당신 간호사잖아요. 뭐라도 해봐요! 제 외침에 서연은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오히려 냉정한 관찰자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이미 민수의 맥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아들은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 삶도 함께 끝났다고 느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장례식은 3일 후에 치러졌습니다. 서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완벽한 애도의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빛이 있었어요. 장례식장 화장실 근처에서 우연히 서연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보험금 청구 서류 다 준비했어요. 5억이라고요? 좋네요. 차이는 급성 신부전으로 나왔으니 문제 없을 거예요.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아직 따뜻한데 보험금을 계산하다니요. 다음 날 서연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수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계좌로 계좌번호까지 올려놓은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돈을 모으는 행위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연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어요. 서연 씨, 민수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줘요. 서연은 차분하게 차를 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대요. 어머니,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당신은 간호사잖아요. 민수의 건강 상태를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증오의 감정이 번쩍였습니다.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민수는 제 남편이었어요. 법적으로요. 이제 이 집도 보험금도 모두 제 겁니다. 어머니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수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하나뿐이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에서 배운 논리적 사고가 돌아왔어요. 슬픔을 넘어 분노가 제 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혼인신고였어요. 민수와 서연의 혼인신고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청을 찾았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구청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분명 민수의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의 서명이 진짜가 아니었어요. 35년간 학생들의 시험지와 과제물을 채점하며 수천 개의 필체를 봐왔습니다. 위조된 필체를 구분하는 눈썰미도 길러졌죠. 민수의 서명은 분명 위조된 것이었어요. 이건 민수 필체가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 민수의 옛 서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학 원서, 여권 신청서, 그리고 그것들과 혼인신고서를 비교했어요.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민수의 서명을 흉내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보험회사였습니다. 민수의 생명보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죄송합니다만 정보를 열람하시려면 수익자이거나 법적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저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신고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5분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규정 위반이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화면에 나타난 정보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민수의 생명보험 수익자가 결혼 2주 전에 서연으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보험 금액은 5억 원. 사망 직후 청구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범죄 수사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빈 약병들이 있었습니다. 라벨을 읽어보니 혈압약이었어요. 하지만 약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정상 용량보다 훨씬 강한 혈압 강화제였어요. 또한 접힌 종이 한 장도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글씨체로 쓰여 있었어요. 엄마가 옳았어. 서연이 이상해. 약을 먹으면 점점 더 어지러워. 하지만 그녀를 사랑해. 내 탓이야. 메모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수의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부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의 말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그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의 아내가 가족이죠. 그래도 제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담당 형사는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혈액 샘플이 남아 있었고 정밀 검사를 통해 과다한 혈압 강화제 성분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서연이 의도적으로 민수에게 약을 과다 투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야겠어요. 남편 현석은 반대했습니다. 여보, 너무 나간 거 아냐?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당신은 모르잖아요. 내 아들이 살해당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석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35년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소리 지른 적이 없었거든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돈은 대줄게. 사설 탐정 비용으로 퇴직금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탐정은 서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각 소리를 내며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쌍둥이 자매요? 그녀의 이름은요? 한서연입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럼 민수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죽은 자매의 이름을 사용한 걸까요? 진실은 생각보다 더 끔찍했고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가져온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지은과 한서연. 쌍둥이 자매의 학창시절 사진이 눈앞에 있었어요. 똑같은 얼굴, 다른 운명. 서연은 15년 전에 자살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탐정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나이면 겨우 18. 어린 소녀였을 뿐이에요. 왜 자살한 거죠?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학교 체육교사가 가해자였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각조각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체육교사라고요? 박현석이라는 교사였습니다. 혹시 내 남편이에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남편이 누군가의 자살 원인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현석은 항상 온화하고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교사였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학교 측에서 은밀히 무마했습니다. 합의금이 오갔고 공식 기록은 남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현석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 자살한 후 지은은 어떻게 됐나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후 간호학교에 진학했어요.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은은 자매의 이름을 빌려 우리 가족에게 복수하러 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현석에게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에게요. 15년 전 한서연이라는 학생 기억나요? 현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공포가 번쩍였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대답해요. 기억나냐고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35년 교사 생활 동안 쌓아온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그건 오래된 일이야. 실수였어. 내가 잘못했지만 보상했어. 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보상 돈으로 해결했다고요? 그 아이는 자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격분한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그건 오래전 일인데. 복수에는 시효가 없나 봐요.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민수의 혈액에서 발견된 약물, 위조된 혼인신고서, 쌍둥이 자매의 기록들, 그리고 지은의 과거 병원 기록도 찾아냈어요. 복수를 위해 살아가겠다. 그들 모두가 고통받을 때까지. 정신병원의 진료 기록에 남긴 지은의 말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경찰 조사 결과 지은은 우리 가족만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2명의 남성도 비슷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가 있었어요. 모두 교사 가족이었죠. 처음엔 복수였지만 나중엔 돈 때문이었을 겁니다. 형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복수에서 시작된 범죄가 점점 더 냉혈한 살인으로 변해간 거예요. 지은은 체포되었고 놀랍게도 그녀의 공범도 있었습니다. 진짜 한서연이었어요.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매와 함께 복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법정에서 서연을 마주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우리 둘 다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학교도, 경찰도, 그 누구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허했어요. 15년 동안 키워온 분노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현석도 과거의 일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었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은 사라졌고 낯선 사람만 남았어요.
지은과 서연은 각각 종신형과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차가운 철창 뒤에서 그들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복수를 이뤘다는 만족감 때문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와 민수의 방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텅 빈 방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민수야, 엄마가 진실을 찾아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수업을 시작해야 했어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지막 증언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지은과 서연은 각각 자기 역할을 시인했어요. 민수뿐만 아니라 다른 두 교사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백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오직 냉담한 만족감만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의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텅 빈 공간이 되었어요. 모든 가구는 팔았고 벽에 걸린 사진들만 남았습니다. 민수의 방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중 책상 깊숙한 곳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을 만났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사랑받는 기분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의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가 진행될수록 글씨체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약을 먹으면 너무 어지럽다. 서연에게 말했지만 내 탓이라고 한다. 내가 예민한 거래.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느꼈을 혼란과 불안이 전해져 왔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혼식 전날 쓴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옳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죠.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음 주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35년 경력의 퇴직 교사로서 제 경험과 아들의 비극을 나눴어요. 교직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감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용기 있는 제안이에요.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신가요?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법적 지원까지. 회의실을 나오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민수가 원했을 일이라고 믿었어요. 프로그램은 3개월 후에 출범했습니다. 제가 직접 총괄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외로운 노인들을 노립니다. 특히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요. 강의실에 모인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닿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저도 아들을 잃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의 죽음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 자료는 많은 학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꿈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민수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민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엄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눈을 떴을 때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책상에 앉아 새 프로그램을 위한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35년간의 교직 생활과 아들의 죽음에서 배운 교훈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복수에서 시작된 비극을 예방으로 바꾸는 일, 개인적 분노를 사회적 기여로 승화시키는 과정, 그것이 제가 민수에게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민수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수야. 엄마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됐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